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의에서 배운 루프컷, 익스트루드, 인셋 기능에 바벨과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추가해서 테이블 조명을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능이 실제 모델링을 하실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이렇게 테이블 조명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지우고, 잠깐만요. 일단 이걸 파일을 저장을 해서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피어를 생성해 주시고요. 오브젝트 태그에 헤미스피어로 바꿔줍니다. 세그먼트는 그냥 둘게요. C 눌러서 에디터블 넣어주시고 90도로 돌려서 이제 각 안쪽에 전구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루프 셀렉션으로 전환을 해서 눌러준 다음에 D로 익스트루드를 해줍니다. 지금 바깥으로 퍼져나가니까 T로 스케일 조정을 해볼게요. 지금 약간 얘가 끝에 꽃갈콘처럼 되어 있어서 면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잠깐 프론트 뷰를 가서 T를 눌러서 여기 Y축을 누르고 Shift를 누른 다음에 0%로 끌어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면이 이렇게 평행하게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단축키는 MS. 바벨은 일단 하드 서피스 모델링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인데요. 저희가 실제로는 완전히 날카로운 모서리는 뭔가 현실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런 바벨 같은 디테일을 챙겨주시면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엣지 모드로 전환을 하시고 루프컷이 아니고 루프 셀렉션을 선택을 하시고 MS 다시 눌러서 바벨을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바벨에 서브디비전 수치를 이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0으로 시작해서 이런 모양이 나올 건데, 좀 더 부드럽게 하려면 서브디비전 수치를 좀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으로 전환 유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갓 앞쪽에도 좀 두께를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이런 모서리 같은 부분에 바벨 디테일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루프 셀렉션 가서 D 눌러서 익스트루드,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라인이 익스트루드된 면이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죠. 저는 이거를 여기 이 선에 맞춰주고 싶은데, 그럴 때 이 Enable Snap을 켜시고 Y축으로 조금 옆으로 가면 이렇게 자석처럼 똑같은 위치로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끌게요. 끄고 다시 T를 눌러서 안쪽으로 밀어다 줍니다. T를 눌러서 줄여주시고 조금 더 뒤로 가볼게요. 네,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벨 다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MS 이 정도 주시고 다시
ls. 그리고 다시 여기도 네, 이렇게 가세 대충 모양을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에 Subdivision Surface를 한번 추가해볼게요. 이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고 이 갓을 여기 안에 넣어주면 형태가 부드럽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모든 이거를 다 부드럽게 만든다고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나 폴리곤 구조를 좀 디테일하게 설계하는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태가 너무 무너지면 이 스피어를 누르고 KL을 눌러서 루프컷으로 좀 더 면을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이 해도 나중에 수정을 할 때 좀 복잡해지니까 한두 개 정도 조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만 해두고 이제 기둥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조명 갓이랑 연결하는 받침대 먼저 생성을 해볼게요. 실린더 여기서 오브젝트 태그에 일단 세그먼트는 1로 줄이고 잠시만요. E를 눌러서 위치를 옮겨다 줍니다. 그리고 캡을 끌게요. 캡은 이제 이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캡을 켜면 이 면으로 제가 지금 다른 이 작은 얇은 기둥을 뺄 건데 이거가 조금 불필요해서 제가 일단 이건 꺼두겠습니다. C를 눌러서 에디터블, 그리고 이제 다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옆에 이 아이콘을 눌러서 클로즈 폴리곤 홀을 해줍니다. 이렇게 갖다 대시면 막히는 면을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면이 하나 막히고요. 저는 다시 이 면을 눌러서 I, 인셋 해서 면을 줄여주고 안쪽에 생성을 해주고, 프론트 뷰에서 일단 T를 누르고 길게 빼줍니다. 고 Subdivision은 4개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렇게 해두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다른 어떤 기능으로 각도를 조절을 할 건데, 일단 이 보라색 아이콘에서 디포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밴드라는 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밴드는 받침대 실린더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시고요. Fit to Parent 해주시면 이제 이 실린더 모양에 맞게 밴드의 그 영역이 딱 맞게 설정이 됩니다. 마이너스 한 15 정도? 16? 이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메쉬를 직접 수정하지 않아도 형태가 변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디포머라는 기능은 비파괴적으로 작동을 하는, 뭔가 원본 메쉬를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부모, 자식 구조 안에서 변형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폴리곤 모드를 켰을 때 이 실린더를
클릭을 하면 지금 원본이 보이는데 일단은 전 구부린 채로 옮기고 싶어서 모델 모드로 한번 하고 옮겨볼게요. 위치를 조정을 해보고 네. 여기서 아니다 나는 조금 이런 곡선보다는 이렇게 좀 딱딱하게 꺾인 모양을 좀 해보고 싶다 하면 이 사이즈의 Y축을 좀 줄여서 여기만 이 부분만 꺾이는 이 변형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재량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받침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또 실린더 생성하시고 오브젝트에 한 80 정도 그리고 40 세그먼트는 1로 그리고 위치를 맞게 좀 네, 이 정도로 만들어주고 일단 여기 위에 버튼도 만들어야 되니까 캡의 세그먼트를 2로 일단 해둘게요. 2로 하고 C를 눌러서 에디터블 모드로 바꿉니다. 그리고 KL 눌러서 루프 셀렉션 전 좀 디테일을 챙겨주고 싶은데요. 한 이 정도 하고 폴리곤 모드 루프 셀렉션을 가져서 이 면만 눌러서 D 익스트루드로 조금 더 튀어나온 형태를 잡아줍니다. 색을 서브디비전은 0으로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바벨을 적용을 해볼게요. 엣지 모드, 라인, 루프 셀렉션 여기랑 일단 위쪽에서 MS 주시고 그다음에 안쪽에도 MS 눌러서 셀렉션 조금만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버튼 위치를 조정을 할 건데 좀 크기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줄이고 한 요 정도 자리를 그리고 저는 좀 앞쪽에 있으면 좋겠어서 앞쪽으로 탑뷰에서 좀 칠을 하시고 선택한 상태에서 지울게요. 그리고 다시 폴리곤 홀, 클로즈 폴리곤 홀 주시고 다시 이 면을 선택해서 I를 눌러 인셋을 해줍니다. 그래서 완전 진짜 버튼이 튀어나오는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D 눌러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좀 더 디테일을 살려서 조금 약간 뚱뚱한 모양의 원기도 약간 중간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익스트루드를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여기 엣지 모드로 가서 셀렉션 하시고 T를 눌러서 조금 너비를 넓게 해줍니다. 그리고 MS 눌러서 바벨 그리고 여기 위에도 좀 바벨을 넣어볼게요. 아래도 조금 챙겨보겠습니다. 네. 버튼이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테이블 조명의 기본 형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다른 툴들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하이라키 개념인데 일단 현재 조명의 이름을 일단 서브디비전 끄고 지운 다음에 이름을 좀 지워줄게요. 헷갈리니까. 헤드 기둥이니까 콜럼 그리고 베이스 베이스 아래 이렇게 헤드, 콜럼, 베이스가 나뉘어 있는데 이제 이 널이라는 거를 쓸 건데 저희가 널은 여기 메뉴에 있고요. 누르고 이 세 개를 모두 다 선택을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널은 형태가 없는 빈 오브젝트인데 이제 여러 오브젝트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부모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널을 이제 이동을 하면 이 널에 종속된 축을 중심으로 조명 전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클론이라는 건데 클론은 이 아이콘이에요. 이걸 누르고 이제 클로너는 자기 자식으로 이제 종속이 된 오브젝트랑 그거에 모든 포함이 되는 기능 전체 구조를 복제하는 툴이에요. 이제 이 널을 여기 안에 넣어보면 이제 조명들이 9개로 복제가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디포머 밴드 기능도 복제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약간 하이라키 구조로 뭔가 적용이 되는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로너에 약간 뭐 그리드 버전도 있고 레디얼이라고 하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트랜스폼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만약에 얘네들이 이 한가운데를 보게 하고 싶다 하면 약간 이렇게 90도로 조정을 해서 보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모드 중에서 알맞게 자기가 연출하고 싶은 그런 씬이 있다 하면 클로너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배웠던 그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 널 자체를 클론에서 빼서 서브디비전으로 넣으면 이 세 개 전체가 이 부드러워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면이 더 생성이 돼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기둥에 디테일이 좀 많이 뭉개졌는데 이쪽이 원래 이게 아니라 이런 꺾인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컬럼을 선택을 해서 KL 눌러서 루프 셀렉션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을 하면 이 주변에 이 디테일이 생기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또 클로너에 넣을 수가 있어요. 넣으면 이 서브디비전 서페이스가 된 조명들이 아까 설정했던 대로 클로너가 되면서 이런 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배운 거를 정리를 하자면 바벨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현실감 있게 좀 정리를 해주는 기능이고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는 폴리곤 구조를 기반으로 형태를 좀 부드럽게 설계하고 확장하는 기능이고요. 디포머는 메쉬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변형을 주는 도구이고 널은 여러 오브젝트를 하나의 구조로 묶어주는 부모 오브젝트, 클로너는 개충 구조 전체를 반복하고 복제하는 모그래프의 기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